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겨울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의 새해의 기분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전남교육청이 애도와 함께 교육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교육감 주재의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목포 한국병원과 목포 중앙병원의 직원을 파견해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사고 여객기에는 교직원 5명, 학생 3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했고 생년월일상 9명의 학생이 추가로 확인돼 지역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또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 현장의 유가족 대기소에도 직원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트라우마 예방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는 각급 기관 조기 개양, 교직원 애도 리본 폐용, 행사 또는 모임 자제, 불효불급한 국내외 출장 자제 등을 당부했으며 이와 함께 교육청 청산의 교육지원센터에도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상생활 지도, 학교 응급 심리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관은 애도문 발표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일을 당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여수 국가산단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389건의 사고가 발생해 150명이 숨지는 등 총 3,50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여수시는 애도와 안전에 대한 다짐을 위해 안전기원탑을 제막했습니다. 희생자 애도만큼이나 앞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이윤보다는 생명에 중점을 두길 바라며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를 위한 안전기원탑을 준공하고 희생자 추모 및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은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노동단체 대표 및 노동자,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관계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안전기원탑은 여수 국가산단 조성 및 운영,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보다 안전한 석유화학 산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사 민정 의견을 수렴 후 건립됐습니다. 산업재해 안전기원탑은 여수시 중흥동 50-3번지 1원에 위치해 있으며 여수 국가산단의 무재해를 염원하며 매년 초 영취한 봉오제에서 진행하던 안전기원제를 올해부터 안전기원탑이 있는 곳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행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여수 국가산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기원탑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 조성된 추모 공간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산업에는 항공우주, 모빌리티, 에너지와 환경, 스포츠, 의료기기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에너지 산업과 탄소 융복합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에는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수요 기반 소재 부품 지식산업센터가 5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가 미래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미래 수요 기반 소재 부품 산업화의 거점을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 및 강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0년 건립사업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입주 공간은 3층 철강산업, 4층 에너지산업, 5층 융합산업으로 층배 지역 특화산업과 강소 벤처기업이 집적화돼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 사무실 용도 외에도 기업 부설 연구소, 공장 등록 등이 가능해 연구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전남 테크노파크와 운영 협약을 체결해 오는 16일까지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 문의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받고 있습니다. 또 광양시는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기업 발굴, 육성의 양대 거점으로 삼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점 빠르게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에 지식산업센터와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아동 중증 질환자에 대한 관해진료 교통비 지원으로 2025년 시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전 생애를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생애복지 플랫폼을 내세우는 만큼 누구도 복지에서 예외되지 않도록 하는 광양시의 행보를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 중증 질환자에 대한 관해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해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은 아동 중증 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관해 진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지원 금액은 관해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광양, 순천, 여수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은 7만 원으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통해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지난 1일 이후 진료부터 가능하며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진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 사실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용호 건강증진과장은 전문적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아동 중증 질환자가 많고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다양한 시책과 복지 사업으로 아동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라는 슬로건을 직간접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함께 사는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103매를 광주 전남 혈액원에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광주 전남권의 수혈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우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단 내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 북내면에 위치한 나로 119 안전센터가 개청됐습니다. 해당 안전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펌프차 등 차량 세대와 22명의 소방관이 배치돼 동일면과 북내면을 관할합니다. 고흥소방서는 나로 119 안전센터를 통해 나로 우주센터 발사 안전과 앞으로 조성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5째 아기를 맞이한 다둥이 가족을 방문해 축하와 함께 육아용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로 다가온 저출생 상황에서
5째 아기의 탄생은 크나큰 경사라며 모든 가정이 축복받고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소라면 중림지구 산들공원에 시 최초로 건립되는 어린이 도서관을 올해 3월 개관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명칭을 공모해 여수 꿈바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1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섭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따라 꿈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전남 곳곳에서 예정됐던 새해 해맞이 행사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에 전남도 시군 관계자들은 행사 취소에 대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해경은 계류줄이 풀려 해상에 표류 중인 4톤급 모터보트 AO의 화재 신고 접수 후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인근 항폭으로 인해 소방당국과 합동으로 잠재 화재를 처리했습니다. AO는 출항 전 시동을 거는 순간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선체는 반소했고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119 안전센터 소식입니다. 여수소방서는 연등 119 안전센터 구급대가 제주항공 참사 지원 근무 실시 후 복귀 중 순천 방향 마력 1터널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구급대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통제 후 차 안에 있던 요구조자 2명을 구조, 경상에 대한 가벼운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장흥소방서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방효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벌써 2025년의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년 목표는 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꼭 소셜미디어, SNS 사용을 줄여야지를 목표로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SNS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며 트렌드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SNS의 위험성과 더 현명한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뇌썩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SNS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는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SNS의 과잉 소비가 인간의 정신적, 지적인 상태를 퇴보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수필집 윌든 숲속의 삶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소로는 당시 정신적, 지적 노력이 쇠퇴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평가절하되는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는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 플랫폼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SNS를 장악하면서 뇌썩음이라는 표현은 품질이 낮은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묘사하기 위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가 이 표현을 자기 비하적 풍자로 활용하며 확산시킨 점이 흥미로운데요. 숏폼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에게 SNS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 뇌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SNS의 과도한 사용을 멈추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알고스피크입니다.
혹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올리다가 특정 단어를 피해서 표현한 경험 있으신가요? 알고스피크는 알고리즘과 말이 결합된 단어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표현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죽다를 뜻하는 kill 대신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on과 살아있는을 뜻하는 단어 alive가 붙여진 unalive를 쓰거나 팬데믹을 파로나믹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식이죠.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런 단어를 검열하는 이유는 주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이 자주 연결되는 표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단어가 들어간 콘텐츠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확산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알고스피크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SNS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아 유익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SNS에서의 언어 사용은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올바른 언어를 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한 SNS 사용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길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갈리기도 하죠.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길에서도 삶의 길에서도 우리는 매일 다른 길을 만납니다. 다른 길을 만난다는 것은 곧 다른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직선으로 길을 표현하는 이미정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길을 참 많이 걸어요.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폭포를 보고 그 폭포의 시원함과 그 포말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타냈고, 여름 폭포는 굉장히 시원하고 물소리도 굉장히 크고, 가을에는 단풍들이 물드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비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봄에는 벚꽃잎들이 이렇게 막 자잘자잘하게 그 물결들을 간지럽히는 그런 것들도 표현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들을 지금 3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띠 모양의 길이 옷고름을 풀고 묶는 그런 과정에서 착안해서 인생길로 가는 증폭되고 있는 그 현상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정 작가는 이번 2024 백민미술관 초대 개인전을 통해 인생길에서 느낀 서정적인 감정과 인생의 불연 속성을 표현합니다. 산길, 해변, 둘레길 등 그녀가 걸은 길들은 곧 그녀만의 색채와 영감이 됐습니다. 이 시리즈 초반에는 길의 각도가 굉장히 딱딱하게 90도로 있다가 점점점 리듬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칼라 피스들, 세모, 네모, 오각형, 동그라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에피소드들을 나타낸 것인데, 작가는 작가의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곡선 대신 직선으로 그려진 그림은 오히려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삶의 무수한 길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모두 다른 각도로 뻗은 직선들과 그 사이사이에 자유롭게 배치된 도형들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나타냅니다. 요번에 제작한 작품 중에 그 곡선을 좀 사용한 게 있어요. 예, 전체적인 색상은 붉은색인데 저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 음악을 듣다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가사들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이쁘고 지금 소름 돋는데 가사 한 줄 한 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시 같고 그 추억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쉬워서 작품을 표현했고요. 지금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든 꽃길이든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모든 인연과 여정이 한 겹씩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길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자연의 길, 뭐 동물이 지나간 길, 바람이 지나간 길, 물의 길, 하늘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할 생각인데 밝고 선명한 색채로 그려진 그녀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두려움마저도 나를 찾아가는 일련의 경험임을 깨닫게 합니다. 작품 속 직선이 마치 유려한 곡선처럼 보이는 것은 우울과 불안, 서글픔을 느끼는 우리가 단편적이지 않은 다면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미정 작가가 그린 인생의 다채로운 감정을 통해 우리는 각자 앞에 놓인 길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해가 떠오른 지도 벌써 열흘이 됐습니다. 2025년에도 나눔과 배려의 정신,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정신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